오늘은 디버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디버깅을 할 줄 아는 분들에게는, 그러니까 디버깅을 잘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말로 설명할 수 있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들의 수학과 경험이나 코딩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. 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초적인 곳에서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그 중에 하나가 디버깅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우리가 처음 짠 코드가 바로 잘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거의 무조건 버그가 있고 그것을 잘 고쳐나가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멍청하거나 실력이 없어서 디버깅을 계속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디버깅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디버깅을 하는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세한 건 다른 영상에서 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래서 첫 번째, 버그를 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버그가 나온 입력값과 코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디버깅을 하려고 코드를 막 만지다가 처음 버그가 나왔던 코드랑 입력값이 뭐였지?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음에 입력값과 코드를 잘 저장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. 두 번째, 문제의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. 절대 바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문제 해결이란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문제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. 문제 원인을 발견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,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입력값이 코드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관찰하는 것이 문제 원인을 찾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.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코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가설을 만드시는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가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. 두 가지 정도의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. 첫 번째는 입력하는 데이터를 바꾸는 테스트가 있겠고,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간에 프린트문을 넣어서 어떤 값을 변수가 갖고 있는지를 관찰해보는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. 문제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죠.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수학과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거든요. 이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걸 뭔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공부법 덕후인 저로서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점을 얘기해 주신다면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둬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. 네, 이해가 안 되거나 자세히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